자, 15번에 소유자 점유자 공매입니다. 공매 아파트를 한 6, 7개 이어나는지 한번 봅니다. 분석하는 거를 배웁니다. 천안에 이 아주 좋은 아파트인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이 매각이 되는데 천안에 10% 떨어졌습니다. 경매 같은 벌써 팔렸을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2020 마이너스 054 33 마이너스 004. 근데 혼자 하면 이제 힘들죠, 또. 혼자 하면 힘들어서 또 막 연락 옵니다. 아이고, 원장님, 뭐, 문제 없습니까? 어찌합니까? 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하면 별 문제 없을 거다 봅니다. 자, 10% 떨어졌죠? 10%가 떨어졌습니다. 공매에서. 이게 이제 전용이 85, 국민주택이니까, 분양 뭐 34평짜리 있는 거죠. 이게 막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죠? 보니까 84제곱미터가 있더라. 그래서 10% 떨어졌다. 이런다.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입찰을 하는데, 뭐, 고층 아파트고, 뭐, 좋습니다. 그죠? 시 아파트고, 좋아요. 대상 물건 남양이고, 그죠? 남양이죠? 이게 보니까, 남양.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번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 재산 명시가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되겠죠? 재산 명시를 보니까, 공매재산 명시를 보니까, 건물은 84, 그죠? 딱 됐죠? 7층입니다. 7층. 천안시, 불당동에. 자, 이 뭐 좋은가 봐, 이게. 삼성 직원들이 좋아하는 막 그 동네 같아요. 자, 전입 세대가 없는데, 지금 발급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누가 전입이 되어 있더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에? 문제 없습니다. 아니, 큰 기본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뒤에 경매나 공매나 뒤에 뭐 전입자가 3명 들어와 있어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은행 담보 잡고 난 뒤에 전입자가 5명 들어왔어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자, 신한 진입할 때 대출을 잡습니다. 다가구나 뭐 아파트를. 자, 잡을 때 전입자가 아무도 없어요. 소유자 외에는 어떠세요? 근데 나중에 경매 들어와서 본 게네, 경매 중인데 뭐가 들어왔어요. 이상한 사람이 막 2명, 3명 전입된다. 그 문제 있다, 문제 없다? 하여튼, 은행 설정하고 뒷날부터는, 은행은 그래요. 그날 딱 잡고 나면은, 뒷날부터 가등길 하든, 제2건조당권 설정하든, 가압류가 들어오든, 압류가 들어오면 좀 시끄럽죠. 그래서 은행에서, 지방세 완납점에서 국세 완납점에서 내려가는 그게입니다. 그럼 그때 현재 딱 본 게는 없단 말입니다. 없으면은 뒤에 들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우리는 상관없죠. 요 물건도 누가 전화가 왔는데, 전입자가 있는데 어쩌면 됩니까? 이게 아닙니다. 최근에 전입자 되려면 보니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당연히 없었는데, 그 뒤에 보도록 해요. 그 뒤에, 상관없이 신경 쓰지 마세요. 관리비. 자, 기본적으로, 전입자가 있다, 없다 본게는 임차인이 배분 요구도 무엇이 얹고 짜고 뭐 써놨는데, 천안 세무서가 11억 있어요. 11억. 세금이 많죠? 많습니다. 자, 선순위 전입자가 없으면요, 이것처럼 공란, 임차인에 관해서 신고된 사항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전입을 해봐도 세대열람을 구독전에 해보니까 또 없더라. 뭐 이렇게 놓으면은 일단 문제 없는 거예요. 없는데, 요거는 2020년 11월 달이고, 지금 2021년도 8월 달에 보니까 뭐가 중간에 들어왔대요. 아시겠어요? 공매가 중인데, 들어왔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아무도 문제 없습니다. 2021년 1월 25일에 들어왔네. 2021년 1월 25일에 전입자가 있대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가서 배를 눌린다, 안 눌린다? 확 눌려야 돼. 확. 아시겠어요? 확 눌러갖고, 특히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외국인 있는가? 알겠죠? Who are you? 샀고, 이상한 사람 있는가? 외국말 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조심할 거예요. 그래서 꼭, 항시 답사 가면은, 전기 계량기가 잘 돌아가는지, 그거 먼저 보세요.
수도대가 있으면, 아, 사람이 안 사는구나. 뱅글뱅글 돌아가면 부진이 살고 안에 계시는구나. 알겠죠? 그것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서울 마포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은 맞는데, 여러분도 전입시대 한번 띄볼 필요가 있고요. 또 구도선 잘못 뗄 수가 있어요. 본게네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 안 하고 등기부만 하다 보니까 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게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해서 띄워야 됩니다. 전입세대를 여러분들이 문제생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건축물, 자, 아파트도 건축물 관리대장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다세대 빌라 나옵니다. 별도로. 그럼 거기에 맞는 오른쪽 위에 보면 호수가 있어요. 그거를 위주로 떼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 2201호인데, 구독션 여직원이 또 새로 또 바뀌어가지고, 2201호 떼서, 전산에서 2201호 안 나옵니다. 없다고 나와요. 그러나 201호 또 나와요. 무슨 말이죠? 등기부는 2201호인데, 건축물 대란 그냥 201호입니다. 201호. 근데 201호면 나오는데, 2201호 하기에는, 넌 당연히 안 나오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또 글이 나와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눌리봐라 하는 거에도, 한 번 더 눌려보고 관리시설 가보고 누가 사는지 소유자가 사는지 누가 사는지 확인해보고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은 확인할 최종적인 점검은 여러분이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은 마포구에 전용이 35평. 이것도 떨어졌네. 그죠? 떨어졌습니다. 한번 봅니다. 마포구에 2020에 14586 586-001 한번 봅니다. 자, 마포구 갑니다. 마포구. 그래서 또 이런 사람이 있죠. 원장님은 금액 큰 거 자꾸 되게 좋아하네. 하지 마주시고. 여러분은 이제 기법을 배우는 거죠. 권리 분석하는 여러 가지,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전용이 30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중개소가 들어갑니다. 소장님, 코롱 하늘채 아파트 35평 얼마입니까? 한끼네 9억 한대요. 그럼 뭐 더 떨어져야 되겠네. 이 사람이죠. 질문을 잘해서 못했습니까? 잘 못했죠? 잘못한 거, 그런 사람 많아요. 3명 중에 1명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개소 가서. 자, 이게 몇 평인가, 이거? 자, 10% 떨었어요. 마포구에, 우리가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마포구에. 평수도 좋네. 전용이 35평에 딱 좋습니다. 좋은데, 감정평가서를 보면요. 보통 보면 감정평가서 보세요. 쭉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들이 봅니다. 아, 금년에 3월 달에 조사를 하셨구나. 13억에. 쭉 보다가 명세표 오른쪽 가면 보통 잘 붙어있어요. 이게 감정서, 여기 있죠. 감정서. 자, 요거를 찾으면 됩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이것도 없네. 보통 요거 써놨어요. 이 잘못된 거라, 이게. 그죠? 여기 보면은, 그럼 안에 내용이 어디 찾으면 있겠다. 안에 어디 찾으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모르겠고. 그래서 보통 물어볼 때, 절대 이 평수는 아닙니다. 이 평수, 등기부 평수, 이걸 물으면 안 돼요. 이걸 물어볼 때, 질문할 때, 여기다가, 분양된 게 있습니다. KB 사이트나 어디, 아시는 가보면 있어요. 분양 평수. 그거를 물어봐야 되지. 또, 그래도 사람이세요. 알겠어요? 원장님 35평에 또 가서 갑니다. 소장님 35평짜리 아파트 얼마 명 있겠나? 진짜 35평 있어요. 밑에 보면. 작은 평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 9억 한 8천이나 9억 5천쯤 하는데, 10억도 될까 말까 하는데, 굉장히, 아이고, 세네. 이러면 안 됩니다.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3명 중에 1명은 꼭 그래 물어본다니까, 중개업소 가서. 아시겠어요? 잘 물어보세요. 물어볼 때. 또, 아시를 찾을 때도 잘 찾아야 돼. 평수 잘 찾아야 정확한 값을 잡아내는데, 엉터리 찾으면 안 됩니다. 엉터리 찾으면 안 돼요. 아파트 특히. 자, 일단 봅시다. 이건 놔두고. 자, 재산 명세를 누르니까, 마포구의 전용이 요 건물에 지분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건 뗐습니다. 뗐고. 자, 우리 재산 명세에 이렇게 놓으면은 일단 없다 보면 되겠습니다. 요 직원들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잘하거든요. 조사를 잘합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없다. 이렇게 놓는 거는 일단은 막 그리 믿으면 되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엄다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거 쓰는 것은 항시 그냥 막 쓰란 겁니다. 배분용 없다 해놓은 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 날짜 2000원 있는 거죠. 그럼 요 날 이후에 전입하면은 전입자가 있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전은 소유자는 문제 없어요. 소유자, 등기부상 소유자가 있으면 부부가 있다고 그거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보면은 이제 2020년 성동 세무서에서 근데 특이하게 세금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이 채권이 200, 300만 하고 4억 9천 하고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없는데 경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자, 이거 낙찰 받을 때요, 요것만 꼭 보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온 재산 명시 있죠? 이거는 요거는 괜찮겠네. 이 8월달에 뭐 며칠 안 됐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아니고 뭐 7월달 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요거 갑니다. 온비드를 가서요. 온비드 가서 온비드에 또 유치권도 신고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걸 찾기 위해서는 온비드에 가시면은 입찰은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요거 누리가 입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압류재산 정보 말고 여기 보면은 자, 다시요. 온비드 가면은 이 칸이 있어요. 입찰 정보 요거 하면 있습니다. 재산 명시가 새로 옵니다. 자, 입찰 정보에 가서 여기 보면 있죠. 8월 23일 오늘부터 모레까지 한다. 5시까지. 자, 요거를 누려야 정확합니다. 재고 정확합니다. 요거. 아시겠어요? 재산 명시에 눌려가지고 요 인쇄 눌려가지고 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정확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제 수정해갖고도 여러 가지 뒤에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지 마시고 세 번째 칸 있죠. 요거 꼭 누르세요. 요거 꼭 누려가지고 보니까 이제 성동 세무서에서 빚이 많이 없어요. 4억 9천 밖에 없습니다. 거의 뭐 한 5억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경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 그래서 이게 제일 정확하다. 낙찰 받을 때 이까지 봐야 돼요. 낙찰 받을 때는 아시겠어요? 낙찰 받을 때는 꼭 요거로 보셔야 돼요. 구독서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습니까? 구독서 들어오면은 어디 있어요? 요거 가면 온비드 가면은 중간쯤 보면은 세 번째 있어요. 중간쯤에 요거 말고 이거 말고 요 가야죠. 입찰 정보에 가서 공매 재산 명시 요거 눌러가 봐야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구독션 거는 보통 한 달, 두 달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데이터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그동안에. 자, 그래서 별 문제는 없겠다. 자, 봅니다. 1층이지만은, 그래서 요거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1층이지만 소유자가 1층. 자, 1층입니다. 1층은 낙찰을 좀 피하는 게 좋겠다. 내가 볼 때는. 1층은 습기도 많이 차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팔 때 조금 어렵습니다. 팔 때. 자,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교수 수업하는 사람들, 수학교실 이런 사람도 1층 좋아합니다. 1층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 수학장 보니까 2층보다는 1층을 샀더니 더 빨리 팔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애를 3명 낳아서 2층에서 쉐를 굴리 사니까 막 아래층에서 오라고 총 들어온다고 난리 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1층에 들어갑니다. 1층에. 알겠죠? 하도 굴려가지고 자, 일단 봅니다. 대구에 뭐 어때? 대구에 2021-04-559-001 그죠? 그래서 1층이지만은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자, 공매 가서 봅니다. 공매. 자, 대구에 갑니다. 대구 북구를 갔더니 그죠? 좀 저렴하네 그죠? 적당한데 국민건강보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보험 안 내면은 얘로 좀 밀리 나면은 덜렁 경매 넣습니다. 공매 넣습니다. 공매 건강보험 제가 무시못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떨어지고 있는데 1층이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재산 명시를 눌렀습니다. 재산 명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죠? 33평짜리 아파트를 지금 106호를 공매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요 보니까 전입세도 있대요. 아이고, 시일용시가 뭐 있다 하네. 2007년도.
자, 요거 잘 봐야 되겠죠? 물어본 게네, 자녀를 물어본 게네, 물건 소유자 본인이 거주 중이다. 임대가 있다, 없다 말이죠. 없다, 이 말이죠. 일단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 유동화사. 유동화사네, 그죠? 유동화사에서 여기 설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쭉 봅니다. 건강보험이 얼마 밀렸습니까, 지금? 800만원. 자, 요거 가지고 지금 이해이 됐죠? 여기서 지금 이제, 원래 500인데 또 늘어난 거죠. 그죠? 1월 달에는, 4월 달에는 500인데, 이제 800만원 내놔라. 그거 넣었습니다. 자, 세입자가 없으면은, 뭐, 건강보험, 뭐, 800이고, 임금채권이고, 이런 거 전부 다 무시하면 되죠? 소유자만 살모. 자, 토지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아까 이실용신가 뭐 하여튼 그 부분만 이제 소유자가 맞으면은 별 문제 없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쭉 찾아가 갑니다. 갑구 봅니다. 갑구에 보니까 박씨, 홍씨 해가지고 또 쭉 넘어갑니다. 자, 뭐 나왔죠? 소유자가 옛날에 2007년도에 1억 3천 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유자가 나왔으니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보는 거예요. 나서 봐도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 있어요. 노인복지주택. 선순위 전세권의 인수조건에 입찰 금지 물건 내놨습니다. 자, 12억인데 또 모르고 유구이라고 좋다고 쫓아 낙찰받습니다. 이게 코피 터진 겁니다. 잘 보세요. 노인복지주택이 뭡니까 이거? 노인복지주택. 60세 이상만 입주하도록 해놓은 옛날에, 지금은 분양 안 됩니다. 한 5년 전부터 이제 분양을 폐지시켜버렸는데 노인복지주택이 있어요. 네? 대학력 전세권 했더죠. 그럼 요런 거는 여러분이 아차 잘못하면은 이것도 모르고 샀다가 선수가 있거든요. 참 공매가 어려운 것이, 선순위가 있어도 예상 배당표도 없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분당에 금곡동에 더 해리지않고 여기에 대학력 전세권이 있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요. 이게 이 감정 가격이, 그죠? 전세권 옛날에 높은데 감정이 떨어져갖고 이렇습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노인복지도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이제 노인복지주택에 60살 넘으면은 노인복지주택에 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사모님, 손에 물 안 묻히게. 아시겠죠? 고생했는데 물 안 묻히게 이제 평생을 쓸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사는 거 좋아요. 일단 여기 봅니다. 여기 보니까, 자, 분당의 금곡구, 금곡동에 절반이 떨어졌는데 전용이 한 50평 되는데, 성남시청에서 뭐를 압류해서 됐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요 이제 금곡동에 요 부자한 동네입니다. 이게 부자 동네인데, 재산 명세를 눌렸더니 건물이 한 50평 됩니다. 이 말이죠. 더 헤리티지, 금곡동에.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정시가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시가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니까 전세권이 1등입니다. 여기 압류, 있죠? 요 네 번째. 하나, 두 개, 셋, 네 번째. 요게 보면은 전세권 요게 2009년 12월 15일에 14억. 배분 요구 없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인수죠, 인수. 낙찰자가 안고 사는 거죠. 안고 삽니다. 그럼 1차가 14억이 한 20억 되면 좋겠는데 아까 10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20억 갔는데 집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지금 가격이 그 동네가 지금 힘이 없는 거죠. 자, 인수가 됐습니다. 인수. 그 다음에 건재당이 뒤에 또 14억이 달아붙고 뭐 이런 겁니다. 뭐 전세금 하면 되지 뭐 건재당 말하는 건 모르겠네요. 똑같은 것만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이리 쭉 보니까 뭐 건재당이 계속 붙었네요. 붙고 큰 금액이 보니까 용인 세무서에서 411억. 그죠? 이게 이제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용인 세무서에서 이제 이렇게 411억씩 이렇게 내놔라고 막 뜯고 앉아있으니까 지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보면요. 이 날짜가 제일 빠릅니다. 2009년 12월 15일. 맞죠? 자, 쭉 봅니다. 2009년 12월
이 뭐고? 같은 날짜가? 어? 같은 날짜네. 자, 한번 봅니다. 이게 2009년 12월 15일인데, 전세권도 14기 있고, 같은 날에. 그 다음에 건저당권도 같은 날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게 늦겠죠? 빠르면 어딥니까? 큰일 나죠? 그거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 넣습니다. 늦어서 뭐 나머지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낙찰자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의미있는 게 뭡니까? 여기 있네. 본건은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은 뭐 한다고요? 매수인이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 안 되고 매수인이 인수 부담하는 조건이다. 본건은 노후자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입소, 양도, 임대에 대해서는 제한과 특례가 현견에 60살 넘은 사람이 또 낙찰받아야 되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14억이 지금, 요거는 이제 선순인데 활용 새마을원가하고 한번 따져봅니다. 당연히 아마 뭐 전세권자가 문제는 참 그것도 이제 소유자가 당일날에 설정해주고 이런 게 참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요. 건저당 전세권은 뭐 2순위 있으니까 얼굴 봅니다. 자, 얼굴 보니까 전세권이 먼저 됐죠. 1순위. 먼저 됐습니다. 14. 그죠? 이건 인수죠. 인수입니다. 인수고, 그 다음에 1번 전세권의 건저당 설정. 자, 요거는 아마 돈이 필요해서 새마을고 빌렸다 이 말이야. 그럼 요거는 1-2네. 그러면은 요 이야기는 새마을 금고에서 돈을 좀 빌려줬다 이 말이야. 빌려줘가지고 여기에 이제 전세권을 내가 전세권을 가했어요. 예를 일이 많이 이어놨어요. 그러면 은행에 가면 빌려가. 은행에 안 빌려 새마을권 빌려줍니다. 그게 또 건저당 설정하고. 그래서 1번 전세권의 건저당 설정. 이래갖고 요거는 여기서 돈을 좀 빌려줬다는. 알겠죠? 여러분 뭐 한 5억 빌릴 때 요 가서 빌렸다. 그 이야기고 결국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낙찰자는. 또 빌렸네. 또 정시한 때 또 좀 빌렸다. 이거네. 그죠? 자꾸 빌리네. 그죠? 그래서 우리 낙찰자는 일단은 아까 10매덕 있죠? 거기 인수입니다.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덜렁 받아갖고 여보야 12억짜리 6억에 받았거든. 절반에. 아파트 좋지, 이게. 그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코 끼어가고 내가 큰일 납니다. 5억 떡 사먹었어요. 떡 사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14억 전세돈을 내놔야 됩니다. 행사하려고 하면. 안 내놔면 뭐합니까? 또 저 사람 또 난리치겠죠. 니가 이제 양수 받았으니까 신소유자니까 니가 이제 내 전세돈을 100% 책임지라고 뭐 지도 아파트 있으면 그 압류 들어오고 난리 납니다. 압류 들어오고. 자, 그 다음 봅니다. 6분의 1 지분의 공매다. 10분의 6. 요거는 보세요. 10분의 6이 있고 막 선수가 있고 막 복잡해요. 이거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자, 고정됐고요. 20번 봅니다. 공매의 임대아파트. 자, 우리 공매의 임대아파트 금액을 잡으면 됩니까? 자, 딸이 저기 인천에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딸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파트 하나 구해야 되겠죠. 자, 봅니다. 공매에 가서 임대. 여기에 처분 방식을 공매에 가서 임대를 누리고 주거용 건물을 눌리가지고 검증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다. 주거용. 자, 지금 1억도 나왔네. 나왔는데 용산에 있는 거, 이거는 1년에 나는 5년 줄 알았더니 1년이더라. 1년. 물어보게 1년에 8,900이래. 그럼 한 달에 월세가 얼마 그러면? 한 700만원? 750대죠? 750 주고 살 사람은 낙찰받으면 돼. 좀 세죠, 그죠? 좀 셉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인천에 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60점 18평이네, 전용이. 방도 두 개 괜찮네. 자, 요 이제 대학생이 이제 너무 안 좋겠나,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해운대도 있고, 인천에 또 있고, 부산도 있고, 그렇네요, 그죠? 해운대, 중동에 몇 개 있고, 인천도 몇 개 있네요. 자, 하나만 봅시다.
자, 인천의 중동에, 그죠? 여기 보니까 이제 주거용 건물의 토지 말고 건물 여기죠. 이거 중요하죠. 자, 임대입니다. 임대예요. 임대 1년에 270만원. 얼마더죠? 자, 읽어봅니다. 2년에 1회경. 지금 전부 다 2년 곱하기 1이더라고. 2 플러스 2죠. 요번에 임대차 법이 바뀐 게 2 플러스 2하고 4년 동안 임대보증금은 840만원을 내라. 그죠? 대부기간 1개월에 입주일로 지정하고 대부시하고 1년에 주민초본도 이전 서류를 같이 하라. 뭐 이래가지고 뭐 공개를 또 해줍니다.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 20분 동안 내일이네. 내일 아닙니까? 내일 12시 반 되면은 2시 반. 내일 2시 반 되면 오픈했는데요. 저도 한 가보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보면 사람들 와요. 그러면 그거 보면 압니다. 대강 응찰자 그 사람들은 보통 입찰합니다. 온 사람이 세 사람이다 그만 세 사람은 최소 들어오겠구나 느낌 됩니다. 법인은 안 된다. 1년 대부로 소멸된다 이 말이죠. 자, 보통 이래요. 조건은 배를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6개, 7개 지금 부산하고 인천하고 두 군데만 나와 있네요. 부산, 인천. 자, 그 다음 21번 봅니다. 21번은 공매의 임대대부 자판기, 자판기 아니고 자판기. 자, 요거는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33분인데 43분에 만나겠습니다. 자, 10분씩 하겠습니다. 공매 임대대부의 판매시설. 자, 검색하고 짜면 되죠. 검색. 공매. 자, 공매 갑니다. 홈비드, 구독션 가보죠. 공매에 가셔가지고, 그죠? 공매 눌러가지고. 자, 여기서 임대 해가지고, 주로 뭐, 토지 같으면 주로 뭡니까? 우리 주차장, 그죠? 주차장이 많죠? 주차장 검색을 하니까 주차장이 전국에 지금 31개 나왔어요. 주차장 31개. 그죠? 뭐, 충남 서산부터 태백에, 그 다음에 부산에, 그죠? 부산에 3,900만원, 통영에, 광주, 광역시, 서울에, 영등포 쭉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주차량은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가서, 면적하고, 면수 보시고, 또 담당자도 만나보고, 수익이 얼마나 올 건지 잘 주판단하시고 낙찰받으면 됩니다. 제일 돈 안 드는 게 주차장입니다. 돈 안 드는 게. 주로 이제 단말기. 결제하는 그것만 있으면 되고, 좋은 거는 들어갈 때는 공짜고 나올 때 딱 앉아있는데, 그게 편한데, 200m, 300m 노상은 힘들죠? 뛰다니기 힘들어요. 힘들고, 또 토일요일 근무하라 그러면은 근무 안 한 데가 오히려 좋아요. 안 한 데가 토일요일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좋다. 보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또 주차장 말고 또 뭐 봅니까, 우리가 또? 상가에서는 또 뭐가 있죠, 주로? 주거용 상가에서는 주로 이제 이거 보면은 쭉 뭐 많이 나오는데 상가에는 학교 같은데, 그죠? 구내 매점이죠. 구내 매점, 학교 시설 어디죠? 판매 맨 밑에 판매 시설. 자, 해봅시다. 일단 해보니까 51개 나옵니다. 51개. 자, 나왔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충남 공주의 국립병원의 판매시설 뭔가 모르겠다. 이게 뭐 파는지. 그 다음에 마포부터 쭉 나온다, 그죠? 경산에 또 나오고요. 경산에 무엇이 많이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고성에, 그죠? 엑스포, 공룡 엑스포에 또 뭐 판매시설인가 봐. 700만원. 울릉도도 임대 화로 판매점 12호점이네. 화로, 그죠? 판매점 1년에 300만원. 의정부역에 짜고 뭐 지하철에 그 많죠? 가판대, 지하철에. 가판대도 놓은 게 있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세요. 전국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를 할 수는 없는데, 자, 이거 봅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 창평고등학교. 임대, 그죠? 담양군의 창평고등학교에 임대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자, 고등학교 자판기 같다, 이죠? 이게. 요거는 사람이, 이 자판기 아니네, 보니까, 그죠? 자판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지금 요거는 정확하게 하면 온비더 바로 가기. 그죠? 요거 가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 대부, 그죠? 21평, 3년간, 5-5 가지고요. 입찰료 너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봅니다. 자, 상시한 건 어디 있다겠죠? 요 봐야 되겠죠? 해당 공고보기 해서, 여기에, 첨부 파일 있죠? 요거 봅니다. 요거. 창평고등학교 여학생 매점 했더죠? 고등학교에 여학생 매점 아니고 뭐 여고생이가 여고생 그래가지고 27학교 학생 수가 좀 작네 그죠? 좀 작습니다. 3년간 그죠? 3년간 자 쭉 보시고 자격 20살 이상 주민등록이 담양군에 있는 사람, 그죠? 한정되어 있죠. 담양군에 있는 사람만 들어오고, 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은 좀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거는 아버지 명의로 해야 되겠죠. 낙찰을. 담양군에 있는, 부모 명의로 낙찰 받는 해서 자기가 영업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교재 봅니다. 교재.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21번, 22번, 23번은 지만 틀리니까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